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신창수입니다. 이전에 이제 건축 분야에서 이 모듈러 관련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토목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이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중점 분야가 이제 도로 구조물의 프리팹화, OSG 확대를 위한 이제 기술 개발을 맡고 있어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연구 개발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용하려면 결국은 이제 주체가 전문기업이고, 그 전문기업의 기술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에 활용하는 또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제 제품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이제 프리캐스트 공법을 스마트 프리팹 부재 제품화하기 위한 이제 명칭으로 스마트 프리팹 부재라는 명칭을 이제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프리팹 부재를 이제 실제로 사업에 쓰려면 서로 다른 사업 주체들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생산은 어떻게 하고, 운반은 어떻게 하고, 가설은 어떻게 하고,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넘길지, 소위 말하는 이제 생애 주기 정보를 데이터로 쭉 연결시키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등칭할 수 있는 게 이제 DFMA입니다. 제조업에서 말하는 DFMA는 여러분들이 뭐 손에 들고 계시는 핸드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즘 이제 뭐 주식하시는 분은 반도체 전공정, 고공정 뭐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일원화시킨 거죠. 최종 제품 생산자가.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토목 분야는 주로 이제 공공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새로운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술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건축 분야에 비해서 이제 이 공공 건설 사업에서 OSC 확대 장애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체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제도나 예산이나 계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고려가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프리팹 부재가 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신경 써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DFMA나 이제 마지막에 있는 M은 메인테넌스입니다. 유지 관리까지 고려한 설계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를 약속하고 이걸 이제 표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링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기 제일 처음에 보이는 노후 구조물 급속 교체 PC 바닥판 연구 개발을 한 게 98년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저거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저 구조물 교체 시장이 10년 안에는 확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는 우리 이제 예전에 건설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아직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이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재긴급 복구 차원에서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 공사비고 뭐고 다 안 따지고 누가 빨리 가져와서 건설할 수 있나 이런 측면에서 공법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닥판 이후에 이제 거더 그다음에 이제 교각 하부 구조가 현장에서 이제 차지하는 이 공기 비중이 큽니다. 비용을 못하고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많이 되고 지장물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이제 하부 구조도 그립학 가서 실제로 이제 시험 시공까지 한 적이 있고요. 터널 아치 세그먼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 분야에 국내 전문 기업의 수주자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설계가 이 전문 기업이 제공하는 설계 도서에 기반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은 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제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게 디지털화도 안 되고 생산 자동화 기술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염세해요, 기업들이. 염세해서 그냥 영업에 의존하는 거죠, 기술 영업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효율성도 많고 실제 향후에 우리나라 이제 교량의 유지관리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공법,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공법들 때문에 어세스먼트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낄 거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망할 거니까요.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장 규모에 맞다. 그래서 이제 설계, 제작, 가설, 조립, 위주 관리 이런 이 프리팹 부재가 서비스로 기술이 자리를 잡아야지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이 프리팹을 확대하려고 도로공사에서도 이제 도로 구조물 분야에서 한 20% 정도 프리팹 확대 전략을 수립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대산 당진 천안선 석정 3교라고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조립식 교각 현장에서 이제 평가한 걸 보시면 공기는 25% 절감인데 공사비는 8% 증가예요. 왜냐하면 교량을 딱 하나 주셨고 교각이 2개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뭐 그 부식 비용만 해도 당연히 공사비가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발주처 주도로 이제 부분적인 시범사업 정도 수준으로는 프리팹을 확대할 수 없다. 기업이 이제 이 사업 이후로 추가적인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 분야하고 토목 분야 합쳐서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프리팹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생산 설비 쪽은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모르게 시설물 교체 시장이 확대 국면에 들어왔어요. 이미 이제 서울시가 그 시설물 관리 특별법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 시장에 5년, 10년 예산 추계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증가될 예산을 미리 지금 예산 여유가 있을 때 먼저 쓰자. 그래서 작은 단위의 사업을 발주하는 게 아니고 500억, 1000억 단위로 교체 발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위한 데이터를 지금 이제 수집하는 중이고요. 이것 좀 누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 내용을 스마트 건설 개발 사업의 이중점 분야는 데이터 주도 엔지니어링이 핵심인 중점으로 프리팹 기반 구조물의 설계, 제작, 시공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디지털 엔지니어링 이렇게 약속된 정보 체계 수평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설계가 가능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대상 구조물의 데이터 입력만 도로 선형을 반영한 구조물이 자동으로 설계 및 모델이 생성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DFMA는 드산 매니팩처 앤 어셈블리의 약자로 부재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연동하여 설계 모델을 구축하는 개념입니다. 설계자가 설계를 하면 공장에서는 그 데이터만 받아서 기반으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공장에서 철근 조립, 파설, 양생, 연출의 등의 과정이 로봇 자동화되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대우건설이 공장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팹 부재 제작이 완료되면 라이다 및 이미지 스캐닝을 수행하여 제작된 부재의 품질을 자동으로 검수하도록 이 프리팹에서 디지털 검증 기술은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프리팹 부재의 특성상 제작 후 운송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부재 제작의 품질이 확보되어도 운송 중에 부재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재의 진동을 센서로 측정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숙련군의 감소 및 보수 작업의 위험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인력 최소화를 위한 로봇 기반의 시공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제소에서 원격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이상훈 박사님이 좀 이따가 발표해 주실 체계등으로 시공되는 오세부에서 하는 내용. 자동으로 거푸집이 상승 가능하고 철근망을 로봇으로 이용하여 일체화하는 기술입니다. 프리팹 구조물의 접촉이 일체화 과정은 장비 운용이 인력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장비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개선을 해야 될 큰 부분인데 대형 장비나 아니면 고가 장비가 들어오려면 그 정도 이제 가설 시간이 열려야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그래서 이제 STMT 같은 그런 장비들이 국내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물량이 먼저 왔어요. 간의 일체화 공정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가장 난이도가 높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치가 완료되면 번호 생명의 스캐닝을 수행합니다. 현장에서 스캐닝된 모델과 앞서 공장에서 스캐닝된 부재 모델을 비교하여 시공 가능성을 이 완전 조립식 형태의 가설을 하려면 사전 조립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삼성 공간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모델 기반으로 수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기술이 개발된다고 쓰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같이 이제 특허 공급이 난립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경제성을 저해하는 형태의 발주체 공급 심의 안행이 있습니다. 하나씩 나눠주기. 업체 입장에서는 뭐 못다는 것보다 낫겠지만
성장성은 없고 향후 지속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발주들이 조금 이제 제도 개선 측면에서 발전 물량의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부터 이제 유지관리까지 연계되는 프리팹 제품이 좀 필요한데, 우리 이제 지금 전문기업들이 아직은 영세하고 규모가 작고 인력도 작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기업만 살아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DFM의 개념에서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 패브리케이션하고 어셈블리를 손에 쥐고 설계를 하려면 데이터의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자는 설계 성과품 던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감리도 안 하죠, 우리는. 감리도 딴 업체가 해요. 건축은 감리를 직접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프리팹 제품은 국가가 경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품 기업이 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로 많이 발표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우리나라의 그 리소스의 구조, 이거의 사전 대비 차원에서도 시장을 꼭 형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건설 과제를 하면서 이제 제시했던 핵심적인 이제 공급 체계의 전환, 이 프리팹에 대한 부분은 공급을 하는 프리팹 공급자, 자동화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물량 확보하고 있는 이 공급자가 있고, 전문 가설팀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제네콘들이라 일반 시공사들이 제품을 구매하듯이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이제 공급자들이 갖고 있는 프리팹 설계 시스템에서 설계팀에다가 모델을 주는 거죠.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모델을 탑재를 하면 설계가 완성되고, 설계가 채택되면 공장에서는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품질 검색을 디지털로 하면 프리 어셈블리를 이 제작자들이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디네이션을 할지 사전에 준비하는 이런 게 이제 스프라이 체인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서 BIM을 한 지는 한 10년 좀 넘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레벨 2 빔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이 데이터 기반의 BIM,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관리 기술이 좀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계약 관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형성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프리팹 구제를 올해부터 이제 기술 정의를 했습니다. 제작이나 조립 가설, 그 다음 생애주기 유지 관리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술을 탑재하거나 활용한 구조 구제.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냐? 우선은 DFMA 기반의 디지털 설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 소프트웨어나 모델, 데이터, 그 다음 디지털 품질 관리 기술이 따라와줘야 되고, 이 부재의 성능을 계속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셀프 센싱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제품에 대한 생애주기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냉장고나 세탁기에 보면 QR코드 붙어 있죠. 스캐닝 하시면 고장에 대한 대응책을 줍니다. 그런 것처럼 생산 자동화나 아니면 이제 실시간 조립선 검토 같은 것도 있고, 아까 보신 로보틱스 기술도 당연히 이제 쓰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친환경 관련한 자원 최적화, 이 부분도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스마트 프리팹은 공유에 기반한 기술이었죠. DFMA도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면 디자이너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모델 기반의 설계 제작 가설 유지 관리가 데이터 흐름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생산이나 가설이나 이 기계화된 게 하나의 플랫폼 생태계처럼 만들어져야지 프리팹 시장이 이제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개발하는 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DFM의 설계가 있고, 설계에 연동된 디지털 모델이 있고, 이 모델에 기반해서 제작하는 기술 쪽이 준비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전 조립 기술하고 생애주기 유지 관리 기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요게 한 바퀴를 계속 돌면 돌수록 제품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져서 가격도 좀 떨어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DFMA를 위해서 제가 이제 제안한 게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링 모델입니다. 원래 DFMA가 DFM도 있고 DFA도 있고 DFN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고려 요소가 다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 드리븐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나 아니면 뭐 싱가포르나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는데, 결국은 공정을 모듈화 해야 되고, 이 모듈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가설 조립할지를 설계자들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소프트 기술하고 하드웨어 기술이 좀 융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옵니다. 어셈블리를 고민하고 나서 그 양중이나 딜리버리 생각해서 제작 규모를 결정하고 제작 규모를 결정한 걸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가서 DFMA를 완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는 이 프로세스의 설계단을 주로 다루고요. 지금 이제 레벨 2 디지털 엔지니어링 모델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 설계단에 있는 부분은 설계를 하시는 분은 BIM을 몰라도 모델을 제너레이션해서 객체를 갖게 되고 이 갖게 된 객체를 가지고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하게 되고 프리 어셈블리를 가능하게 해요. 여기까지는 시공단까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냥 넘기면 BMS에서 모델을 바로 받아들여서 유주관리 정보를 탑재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정보가 흘러가게 하는 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밑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모델. 우리가 주로 이제 도면과 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계화하고 뭐 정보를 다루고 데이터를 다루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많은 엔지니어들이 가장 편하게 다루는 게 엑셀이잖아요. 엑셀로 데이터를 던지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가공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또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속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보신 석정 3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조립가설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하고 처음부터 디지털 모델 기반으로 모델도 만들고 간섭 검토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하고 마지막에 어셈블리도 사진 체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거꾸로 설계자한테 좀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저기 인풋 데이터만 있으면 LOD 400 수준의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품한 거죠. 그러면 설계자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교각이 얼마의 하중을 받아야 되고 규모는 얼마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모델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DFMA를 구현하는 방법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디자인 측면에서 내진 성능까지 평가할 수 있게 링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다 아는 이제 성과품 체계가 굉장히 단순해지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프리팹을 위한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형상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구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이런 형태의 이제 연구국 부집을 만들어서 저희가 안에 콘크리트 철근 채워서 만드는 프리팹 세그먼트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3D 프린트도 필요하고 로봇도 필요하고 새로운 재료도 필요하고 품질 관리 기술도 필요하고 굉장히 시스템 기술이 필요한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예상으로 몇 년 더 걸릴 것 같지만 이게 완성되면 그 부집에 대한 제약에서 해당되는 거죠. 그 부집에 대한 제약에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미적으로도 뛰어난 이제 프리팹 제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초기 단계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연구를. 그러면 이제 쭉 처음 보신 것처럼 디지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디지털 어셈블리까지 약속된 정보 교환 이게 중요하거든요. 서플라이 체인을 한 줄로 묶으려면 내가 그 모든 기업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약속만 하면 되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지.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사전 조립할 때는 저희 이제 검측점이라고 현장에서 측량하잖아요. 그 검측점을 그냥 이렇게 텍스트나 보고서로 문서로 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주는 거예요. 그럼 모델에서 형상을 바꾸고 어셈블리가 가능한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비 같은 경우 이 장비 굉장히 컴팩트하고 마음에 드는데 굉장히 비싸요. 뼈 가설하기 정말 좋은 장비인데 너무 비싸요. 그래도 물량이 충분하면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형상 오차 관리 기술은 지금 이제 토목 쪽에서는 이 거더 캠버나 횡베니 같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주로 현장에서 부속 공정에 있는 마지막 바닥판 가설업체가 모든 걸 다 떠나요. 불합리한 거죠. 거더업체는 캠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그냥 가설만 하면 끝이에요.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리고 넘어가는 건데 프리팹을 완벽하게 한 교량을 만들려면 공장에서 만드는 게 병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셈블러가 그 데이터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코디네이션 할지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형상 오차 관리 기술이나 디지털 검측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본 기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설계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설계자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3개월 공정을 가정해서 캠버를 예를 들면 뭐 40mm를 생각했는데 이게 6개월도 될 수 있으니까 만약 6개월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대안이 있는지, 최종 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톨러런스를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이제 설계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프리팩 기술보다는 사업 환경 조성이 OSC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고, 공공건설 시장은 이 발주처들이 발주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공법 채택이나 계약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완전 프리팩 시스템 구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을 좀 집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주체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교류를 해보고 생산성과 리스크 저감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모델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전문 업체 중에 좀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필요한 공급들을 사시고 업체를 합치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를 유지관리 시장까지 확대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마켓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가상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도 좀 필요합니다. 센스나 네트워크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삼성물산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기업인데, 삼성에서 하는 반도체 공장을 가보시면 프리팹의 최첨단이 다 들어있어요. 공장 하나를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모든 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돈에는 신경 안 씁니다. 최근에 모듈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점점 모듈이 커집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단지, 2단지, 3단지를 만드는데 3단지 만들 때 이 모듈을 운반할 경로가 없어요. 그만큼 빨리 만드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목직들이 무슨 고민을 하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운반해야 되냐, 저기까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신규 SOC가 기존 SOC에 비해서 1,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99%가 건설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 광산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근데 건설 시장은 이제는 기존에 있는 SOC 인프라 자체가 우리의 자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포스코에 계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 있는 강교를 전부 다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해라. 미리 디자인하고 가설을 어떻게 할지, 며칠 걸리는지 다 계획해서 발주자한테 다 던지는 거예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 부식이 꽤 심각한 지하철 결함들 좀 있습니다. 그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지하철을 그냥 끊어요. 그럼 누가 빨리 교체하느냐가 모든 사업의 관건이겠죠. 거기서 누가 돈 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시설물의 고용화, 탄소 배출 저감이나 건설 폐기물 최소화, 이런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감사드립니다.